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이든 뭐 고위공직자든 뭐 기업인이든 비리가 드러났을 때 보이는 행태들이 있죠. 특히 정치인들 아주 그 뭐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극구 부인하지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요.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의혹이 제기되면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증거가 쭉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목격자들 증언이 막 줄을 이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몰랐다. 내 밑에 사람이 한 짓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관되게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은 뭐라고 마지막에 하느냐. 정치 탄압이다.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극구 부인, 민영사상 책임, 나는 몰랐다. 그러다가 정치 탄압이다. 지금 이 민주당의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 그 핵심 주범 역할처럼 보였던 윤관석 의원 구속돼 있죠. 뒤늦게 자기의 혐의를 아주 선선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을 하면서 검찰의 조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검찰 조작. 그런데 이제는 내가 범행을 했다. 인정한다. 깊이 반성한다. 는 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뇌물 사건은요. 돈봉투 살포 사건은 혼자 단독 범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주는 놈, 받는 놈, 전달한 놈, 돈을 만들어 오는 놈, 여러 놈들이 있는 거죠. 돈을 만들어 와야 뿌릴 거 아닙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놈, 돈을 뿌려서 이득을 보는 놈,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돈을 어디선가 챙겨오는 놈, 그 돈을 뿌리는 놈, 전달하는 놈, 받는 놈,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놈,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밑에는 또 이제 그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제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 저놈도 나도 또 다른 제3자도 공범관계에 있을 때 내가 어디까지 불어야 저놈들보다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형량이 줄어들지, 그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하긴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아주 전형적인 태도가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요 막 눈을 부라리면서 결연한 태도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야당 탄압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윤관석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정말 갑자기 뒤늦게 반성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윤관석은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망신 주기다,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수사다, 온갖 화려한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이성만 의원, 이 사람도 공범인데 녹취록이 편집됐다고 그랬었습니다. 이 일로 덕을 가장 많이 봤던 송영길, 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됐던 송영길은 뭐라고 했었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야당을 표적 삼은 정치 수사다. 정치 탄압. 죄수의 딜레마가 뻥 터지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오리발 작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놈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그리고 빠져나갈 모양이 보이면, 그런 분위기가 낌새가 차려지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자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릴레이 자백. 저놈이 다 했어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자들의 거짓말을 보면서 참 놀라울 따름이지요. 야, 어쩌면 거짓말을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의식딱딱하게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는 건데요.
이번 일은 이번 기획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정근이라고 하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그 사람이 다른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그 녹취 4만 건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전당대회 돈 봉투가 왔다리 갔다리 한 그 통화 내역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기획은 무슨 기획?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녹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달라. 뭐 이런 이정근 휴대폰에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송영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그 다음에 돈을 댄 스폰서, 그 다음에 중간 전달책,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왜? 중간 전달책이나 잔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은 죄가 가볍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큰 죄를 지은 몸통들, 대가리들, 그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다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 강내구, 이정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죄값의 대부분을 치러야 되고, 그 밑에 심부름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훈계 방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윗대가리들은 정치 탄압이다 그러고 빠져나가고, 밑에 잔챙이들만 구속 수감돼서 형을 살게 될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뭐 녹취록이 조작됐다, 정치 수사다. 송영길은 왜 자진해서 검찰에 막 출두했잖아요. 아, 검찰이 아직 아니야, 오지마 그러는데도 막 출두해가지고 검찰 정문까지 가서 나 들여보내줘. 참 송영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출두쇼 아주 화려하게 했죠. 그런데 정작 나중에 검찰 수사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휴대전화를 검찰에 보니까 그동안에 있는 기록을 싹 지워서 깨끗한 빈 깡통 휴대전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이런 짓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일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유동주가 그랬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던 유동주가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에 심경의 변화를 탁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이재명 딱 등을 돌린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가 지은 죄값을 받겠다. 나의 죄값을 나는 내가 치르겠다. 내 몫은. 그러나 이재명 당신은 당신의 죄값을 당신이 치러라. 이겁니다. 유동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죄값이 100이라면 그래, 내가 지은 죄값이 10이 될지 20이 될지 그건 뭐 나중에 검찰과 재판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무튼 내 몫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내가 대장동에 관련된 죄값 100을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 이재명 당신이 거기서 가장 큰 덩어리 죄값 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 죄값은 당신이 치러. 이게 유동규의 마지막 심경 변화의 큰 프레임인 겁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마찬가지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 김성태의 입장은 뭐냐? 내가 800만 달러 북한에 갖다 줬다. 누구를 위해서? 아, 물론 쌍방울도 위해서. 쌍방울에 북한에 가서 뭐 그 광물 채굴하고 이런 사업, 우리가 독점권 가질 그런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30대 재벌이 되기 위해서. 그래. 그러나 그걸 나 혼자 했겠네.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쌍방울이 크게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 이재명과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계속하면서, 이재명의 북한 방문 비용을 대면서 이렇게 해왔던 일이다.
나는 나의 죗값 치르겠거니와 이재명은 당신의 죗값을 치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지요. 대북 불법 대북 송금, 거기서도 이제 거기 핵심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여기서도 서로 자기의 몫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고, 대장동도 마찬가지, 백현동도 마찬가지. 그 관련자들이 다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의 몫은 내가 치르겠다. 나의 몫은. 그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강래구라고 있죠.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건의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져야 한다. 이 돈봉투 살포 사건, 이 누구 때문에 한 건데? 송영길 당신 당선시키려고 했는 짓 아니야. 당신도 다 알고 있었고, 당신도 돈을 끌어왔고, 당신이 다 지휘했고, 최종적인 형사 책임은 당신이 져야지. 이 이야기를 그 일당이었던 강래구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강래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송영길 2018년 전당대회 때도 총괄선대 본부장 송영길을 위한, 2021년에도 조직총괄본부장. 그러니까 당내 경선만 치러지면은 강래구는 송영길의 오른팔이었던 겁니다. 총괄본부장을 연거푸 지난번에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계속해서 맡으면서 갖은 그 더티작, 더러운 일, 이걸 다 도맡아 했던 사람이 강래구인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자기만 빠져나가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강래구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당신이 책임지시오. 송영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곤욕을 다 치러내고 있는데 뭐가 어떠고 어때? 이렇게 된 겁니다. 강래구의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래구가 송영길의 경선 캠프일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돈봉투 등에 일어난 일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검찰 공소 사실대로라면 당대표 선거의 형사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영길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강래구도 송영길, 그 다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강래구는 거기 조그만 심부름 50만원짜리만 왔다 갔다 했던 뿐이다.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윤관석은 처음에 6천만 원을 살포했다고 돼 있는데 6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배달 사고, 봉투가 300만 원이 있으면 이제 봉투를 그걸 나눠주기 전에 누군가 뺐는지 아니면 300만 원 간 게 맞는지, 이제 이건 재판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겠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대질신문 하게 되겠지요. 6천만 원 줬다는 사람은 이제 윤관성한테 한 6천만 원 줬잖아. 관석이 내 6천만 원 줬잖아. 이제 윤 의원 쪽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 봉투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던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액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결국은 이제 이 덮어 씌우기, 뒤집어 씌우기, 이제 그 커다란 그물망을 혼자 머리에 온통 뒤집어 쓰느냐, 아니면 그걸 나눠 쓰느냐, 벗어나느냐, 이 과정 속에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되면서 이 추잡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듣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한 그 10가지가 넘는 혐의들이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 불법 송금,
뭐 기타 등등 하도 많아서 다 주워 삼기도 힘듭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관련자들 혼자 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씩 둘씩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죄수의 딜레마. 그러면서 그 범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